오늘부터 공부하실 내용은 82쪽에 나와 있는 실전 모의고사서부터 2021년 공개 A형이라고 되어 있는 이제 계산 작업 문제만 풀어볼 건데요. 어차피 21년도 거는 우리가 문제 진도를 나갔었고, 모의고사, 실전 모의고사에 있는 문제는 실제로 수업 시간 편성상 풀어보지는 않았는데, 우리가 조금 진도가 빨리 나가는 관계로 이제 모의고사까지 한번 해볼 겁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실전 모의고사 문제 모음을 가지고 작업 보시면 되고요. 하나하나 좀 보도록 할게요. 수리탐구 점수가 수리탐구의 평균 이상이고, 즉 뭐냐면 내 점수가 나를 포함한 전체 평균 이상이고 과학탐구 점수가 과학탐구 평균 이상이고, 그러면 우수, 그렇지 않으면 공백이래요. 자, 쉽게 말하면 이제 실전 A형 문제 1번은 뭐냐면은 각 과목의 점수가 각 과목의 평균 이상이 되면, 그러면 이제 우수다 아니다 이런 거를 이제 표시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 우수라고 표기하고, 아니면 공백으로 처리하는 문제가 되는 거죠. 함수가 뭐뭐가 나오냐 봤더니 if하고 and하고 average 함수를 사용하는 거예요. 좀 쉽게 말하면 이런 거네요. 는 if and 안에다가 조건을 걸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하면 우수가 되고, 아니면 공백 처리하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그럼 여기서 이제 각 과목의 점수니까 뭐냐면 B의 세 번째가 average B의 세 번째부터 B의 여덟 번째. 그런데 요거는 각각의 전체를 달러를 찍어줘야 되겠고, 그 다음에 C의 세 번째가 average C의 세 번째부터 C 여덟 번째 사이. 그렇죠? 마찬가지로 얘도 달러 표시가 꽝꽝 들어가야 되겠지. 이렇게 문제를 풀어 나가면 되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지금. 자,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 거니까. 볼까요?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만약 여기다가 풀어 놓는다 그러면, 잠깐만, 수리탐구 평균이 81.5, 아래 지금 보니까 81.5라고 나와 있고, 과학탐구 평균이 82.333이야. 그럼 여기는 81.33 이렇게 떨어졌고, 얘는 택도 안 되고, 얘 떨어졌고, 그렇죠? 맞네. 두 개만 우수가 나오는 거 맞네. 대략, 대략 눈치를 껏 해봐도 답이 나오는 것 같아. 예. 문제 2번. 문제 2번은 뭐죠, 지금? 부서명이 관리부인 사람들. 자, 문제 2번은 부서명이 관리부. 여기 관리부라고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술부, 임원실, 여기 관리부 있는데, 관리부인 사원들의 상여급의 평균을 계산하시오. 10의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100의 자리까지 표시하시오. 예를 든다면 1, 2, 3, 4,5,6원이면 이거를 1, 2, 3, 500 이런 식으로 처리하래요. 조건 입력하는 날은 여기 정해져 있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T average 함수하고, 그 다음에 라운드 함수를 사용하래요.
그러면 데이터베이스 함수니까 이렇게 잡아서 상여금의 평균을 계산하면 되고, 조건은 여기다가 써서 부서명이 어디야? 부서명이 관리부라고 쓰고 시작하면 되겠네. 조건은 나중에 써도 돼요. 자, 여기다가 는 라운드 t 에버레이지 블럭 잡고 상여금의 평균을 계산하고 조건은 부서명의 관리부. 그런데 1, 2, 10 마이너스 2네요. 10의 자리에서 반올림하는 거니까. 뭐죠? 잠깐만. 10의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100의 자리까지 올린다. 맞네. 예. 그러면 답을 쓰면 이렇게 답이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예. 다행히도 바로 옆에 답이 나와 있어서 보시기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문제 3번 볼까요? 문제 3번. 경주마 기록을 계산하는 거네요. 지금 경주마 기록. 예. 몸무게를 기준으로 1에서 2위는 경주마가 몸무게로 뭐 하나 보지? A등급. 3, 4위는 B등급. 그 다음에 5, 6위는 C라고 판정하시오. 몸무게가 가장 많은 것이 1이 돼요. 또 경주마는 그렇게 하나 보죠. 예. 추수함수 쓰고 rank.eq라는 함수를 사용하래요. 추수니까 는 추수해가지고 여기에 몸무게 순위를 가지고 몸무게 순위를 가지고 따져가지고 1, 2는 A, 2도 A, 3은 B, 4도 B, 5는 C, 6은 C 이렇게 하라는 얘기네. 그렇죠? A, B, C 이렇게 쓰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몸무게 순위는 C의 13번째 rank.eq 가로 열고 C의 13번째가 C 13번째부터 C의 18번째 사이에서 누가 가장 높으냐. 그때 달러를 여기다 꽝꽝 찍어줘야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될 것 같은데? 한번 볼까요? A, B, A, B, B, C 되겠네. 예. 랭크하고 추수함수. 예. 문제 4번. 제품 코드와 제품 코드표. 제품 코드와 제품 코드표가 있는데, 그렇죠? 이쪽에 제품 코드표. 제품 코드에 있는 끝 글자 같다. 끝 글자. K니, N이, D니, G니 하는 거. 그렇네요. 그렇죠? 예, 그걸 가지고 판매량을 곱하는 것 같아. 를 그리고 판매량을
이용하여 판매 금액을 계산하시오. 그러니까 판매 금액은 판매량 곱하기 판매 단가 이거는 는 판매량 곱하기 이 제품 코드를 갖고 따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함수가 VLOOKUP 함수가 들어가야 되겠고 그 다음에 야 여기는 문제가 제품 코드의 오른쪽 글자가 마지막 글자가 제품 코드표에서 찾는 거라고 하는 걸 설명을 안 해놨죠. 그냥 write 함수를 갖고 사용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짐작할 수는 있지만 실제 문제지 같으면 제품 코드의 끝 글자를 가지고 제품 코드표에서 처리하시오 라고 문제가 나왔어야 돼. 이 문제 패턴 같으면 해보죠 뭐. 는 판매량 곱하기 VLOOKUP 그 다음에 write 제품 코드에서 한 글자를 가지고 어디 제품 코드표에서 3을 써야 되겠죠? 코드가 첫 번째고 품명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단가를 가져오기 때문에 세 번째 거잖아. 코드가 첫 번째, 품명이 두 번째, 단가가 세 번째니까 3이라고 써야 되겠죠. 그리고 뭐라고 써야 된다? 정확히 일치라고 써야지. false. false라고 써야지. 그럼 답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예. 자, 요때 요거. 오른쪽에서 몇 글자를 가져오세요 라고 했는데 안 써줘도 한 글자예요. 기본이. 왼쪽에서 한 글자를 가져와라고 하면 레프트를 쓰는데 컴마 1을 안 쓰면은 그냥 한 글자다. 두 글자 같으면 2라고 써야 되지만 한 글자 같으면 안 써도 된다 하는 거. 예. false는 꼭 써야 되겠죠? 대신 0 써도 되고 0이라고 써도 되고. 문제 5번. 문제 5번은 미수금 현황이네요. 미수금 현황. 서머 페인트가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세 군데가 있는데 예. 거래처 명의 서머 페인트인 거래처의 판매 금액의 평균을 계산하래요. 정수로 계산하시오라고 되어 있네. 그쵸? 근데 잘 보셔야 돼요. SUMIF하고 COUNTIF하고 INT 함수를 쓰래요. 자, 는 INT 가로 열고 값을 넣어주면 이거는 정수로 처리가 되는 거죠. 정수. 마이너스든 플러스든 상관없이 실수 값이 들어갔을 때 실수는 소수점이 있는 수가 실수고 실수는 소수 이하가 있는 수를 실수라고 하고 정수는 소수 이하가 없는 수를 정수라고 해요.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평균을 구하래. 평균은 에버레이지잖아요. 에버레이지 함수가 없네. 쉽게 말해서 평균을 우리가 말할 때 평균은 합계를 개수로 나누면 평균이 되잖아요. 그냥 에버레이지 함수를 쓰면 좋은데 에버레이지 함수를 쓰지 말라고 돼 있잖아. 쓰란 말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SUMIF 나누기 COUNTIF 해줘야 돼요. 이게 한동안 유행했던 문제예요.
아마 우리 시험에는 이제는 썸이프 나누기 카운트 이프 같은 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왜?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에버리지 이프 쓰면 되잖아.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는 썸이프 나누기 카운트 이프 이 형태대로 계산을 해라 이거죠. 근데 여기다가 int를 취해서 이렇게 묶어라 이거죠. 왜? 평균을 계산하면 소점야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라는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유행했던 문제인데 지금은 이렇게 문제를 내면 욕먹죠. 약간 좀 뭐랄까, 제가 생각할 때는 아니오시다 같아. 이거는 좀 아니오시다 같고, 그냥 에버리지 if를 쓰면 제일 편하겠지. 근데 이렇게 써보라고 하니까 한번 해볼게요. 는 int 가로 열고 sum if 가로 열고, 자, 이 중에서 여기가 범위고 조건은 삼합 페인트, 합계 구할 범위는 판매 금액, 얘를 뭐로 나눈다? count if. 마찬가지로 범위는 여기고 조건은 삼합 페인트고. 이렇게 지금 답을 보면은 답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sum if를 합계죠. 그렇죠? 이거를 count if로 나눠주면은 평균이니까. 그래서 int로 취해주면은 소수점 이하가 양수일 때는 사라진다 보시면 되죠. 예. 근데 이건 알고 계셔야 돼요. int 함수랑 그 다음에 또 다른 함수가 있잖아요. 소수점에 절사하는 함수. 트렁크 함수 차이가 있대요. 필기 합격하신 분은 뭐 안 하셔도 되겠지만은 는 int 5.5 그러면은 5가 되고, 는 int 마이너스 5.5 같으면 마이너스 6이 돼. 마이너스 5.5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니까 마이너스 5.5를 넘으면 마이너스 5가 되는 거니까 넘지 않으려고 마이너스 6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트렁크 5.5 같으면 5가 되고, 마이너스 5.5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5가 돼요. 트렁크는 소수점 이하를 잘라버려요. 차이가 나요. int하고 트렁크는 양수일 땐 동일하지만 음수일 때는 차이가 납니다. 우린 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걸 쓰라는 게 아니라 그냥 int 하면서 쓰면 되는 거니까 신경 안 써도 되는데, 요게 근본적으로 약간 다르다라는 걸 보여드리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답은 뭐 다 나왔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sum if 나누기 count if 그렇게 하시면 되죠. 실전 비용 볼까요? 실전 비용 어떻게 되어 있나? 문제 1번. 실전 A형 문제하고 실전 B형 문제하고 뭐 그 문제가 그 문제 같겠지만은 약간 이제 패턴 차이가 좀 있을 테니까 볼게요. 이게 뭐야? 근태 점수가 나와 있고 실적 점수가 나와 있는데, 근태와 실적의 평균을 가지고 평가를 매기래. 요 두 수의 평균을 가지고 이 점수대에 달한 평가를 구해라. 그럼 이건 H루급이고 평균이니까 에버리지 점수 들어가겠네. 그렇죠? 예. 써있네. 근태와 실적과
실적의 근태와 실적의 평균을 이용하여 평가표에 참조하여 평가를 표시하시오. 이거네. 그 다음에 average라는 함수하고 그 다음에 hlookup이라는 함수를 사용하면 된다. 그러면 뭐 는 hlookup, 이때 지금 lookup value, table array, row index number, range lookup이라고 나오는데 중요한 거는 이 중에 첫 번째 줄에 있는 게 찾는 값이에요. 그러니까 요 두 개 평균이 얘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예. hlookup 따져서 average, 요 두 개 평균이 요 아래 해당하는 표에서 F4번 키 두 번째 줄에 있는 평가를 가져오고, 당연히 유사일치니까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그럼 뭐 답이 나오는 거죠. 70 이상이면 준수, 90 이상이면 우수. 그러네요. 답이 이렇게 나왔는데, 예. 이때 이건 안 써도 된다 그랬어요. 요거 기본값이 true니까. 기본값이 true예요. 무슨 말이냐면 비슷하게 일치라고 하는 거죠. 비슷하게 일치. 정확히 일치 아니라 비슷하게 일치. 이게 이제 기본값이라서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지역에 나와 있는 점수를 갖고 뭐 하는 것 같은데 한번 볼까요? 이게 뭐야? SD, G, B, K, S, B, OK. 지점 코드의 첫 번째 자리가 S이거나 K이면 수도권, T이거나 B이면 경상도, 나머지는 전라도 로 지역에 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if 함수, 우아 함수, left 함수. 야, 문제가 아주 구질구질하게 되어 있는데? 그럼 경우의 수가 지금 수도권이냐, 경상도냐, 전라도냐, 셋 중에 하나잖아요. 그 if 함수가 두 번 나와야겠네? 근데 S이거나 K냐, O가 또 나와야 되고, T이거나 B냐, O가 또 나와야 되고, 첫 번째 자리니까 레프트 또 나와야 되고, 길어질 것 같은데? 자, 그러면 는 if O와, 그러면 여기가 수도권이고, 다시 if O와 수도권이 아니면은 경상도고, 경상도도 아니면 전라도고, 그렇죠?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O화가 지금 어떻게 들어가냐면은 F의 세 번째 셀이 레프트, F의 세 번째 셀의 한 글자가 S이냐 또는 레프트 F1이 아니라 F3이죠. F3? F3. F3의 한 글자가 이게 K냐 서울이냐 K냐 물어본 것 같아. 서울이냐 K 경기도냐 이렇게 된 것 같고, 하여튼 그러면은 수도권이고, 아니면 이거 또 들어가야지. 얘가 또 들어가야지. 여기
그래서 얘가 D면 대구? 아니면 또 B 부산? 서울이냐 경기도냐 뭐 대구냐 부산이냐 얘도 쟤도 아니면 전라도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그 함수가 쓸데없이 길어진 거야. 자, 답을 맞추기는 건 어려운 건 아닌데, 자, 이렇게 썼잖아요. 지금 이렇게 썼잖아. 경상도, 전라도, 경상도, 수도권. 이거를 만약에 여기다가 이렇게 쓰면 어떨까요? 코드 SKTB 또 뭐가 있지? G 수도 경상 전라도 G SKB 그럼 이게 수도권이고 이게 수도권이죠. 그렇죠? 지역이 수도권이고 K는 수도권이고 D는 경상도고 그 다음에 B는 경상도고 G는 전라도고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렇게 코드를 만들어 놓고 여기다 코드를 만들어 놓고 여기다 한번 뒤따르게 써보죠. 뭐 는 VLOOKUP 레프트 요 지정 코드에서 한 글자를 잘라서 여기다 코드표를 묶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코드표를 묶어주고 두 번째 정확히 일치하는 거 이렇게 써주면 어디 갔어? 이렇게 써준다면은 똑같잖아요. 지금요. VLOOKUP 함수를 써가지고 여기 있는 코드를 참조하게끔 만들어 놓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있는 한 글자 왼쪽에 있는 지정 코드의 첫 글자를 가지고 오른쪽에 있는 코드표에서 찾으면 이렇게 되는 건데 얘는 보세요. if에 OR에 left에 뭐 if에 OR에 계속 또 쓰잖아. 이렇게 이거는 조금 뭐랄까 미개한 것 같아. 예. 이거를 코드표를 만들어서 뭐 VLOOKUP 함수라든지 처리하면 간단하다. 그렇죠. 이러려고. 그런데 SK, DB, G도 아닌 나머지가 있을 거잖아. 나머지. 그 나머지는 오류가 나오게 해야 돼. 그럼 여기 있는 게 아니면 아마도 오류가 날 거라고. 만약에 보세요. 이게 D가 아니라 이게 만약에 R이면 어떻게 돼? R이면 에러가 나지. 여기 R이란 코드가 없잖아요. 지금 그게 에러가 났는데 얘는 뭐야? 수도권 아니고 경상도 아니면 무조건 다 전라도로 하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R은 없는 코드인데 전라도가 돼버린 거지. 좀 뭐가 잘못된 거겠지. 그렇죠. 요런 것도 우리가 업무적으로는 한번 따져봐야 돼요. 이게 뭐야? 표준 편차라는 건 무슨 말이야? 표준 편차. 문제 3번에 이상한 말이 나왔어요. 용어가. 단가와 최종 요금에 대한 요금의 표준 편차를 반올림하여
100의 자리까지 표시하래요. stdev라는 함수가 있어요. stdev라는 함수가 있고, 그 다음에 라운드, 표준 편차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평상시 안 쓰는 용어예요. 통계학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저도 대학에서 전산학 전공하면서 통계학하고 전산회계를 공부해 봤는데, 통계학은 사실 우리 컴퓨터 하면서 많이 사용할 수가 있어요. 전산회계는 그냥 한번 배워보고 싶어서 제가 이제 상업을 배운 게 있어가지고 한번 적용해 볼까 해서 한 학기 들어본 건데, 통계학에서 많은 걸 배웠어요. 이때 표준 편차, 뭐 분산, 뭐 이런 걸 배우긴 배웠는데 지금은 다 까먹었어요. 표준 편차 어떻게 계산하는지 까먹었어. 그리고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 왜? 평생 써먹은 본 적이 없어. 통계학에서 시험을 보니까 표준 편차를 계산하는 거지 평상시 우리가 써먹을 일이 없다고. 근데 이게 표준 편차 함수야. 계산법이요 복잡해요. 근데 stdev 넣어주면 끝이야. 자, 보여드릴게. 는 stdev라고 여기 있어. stdev. 그런데 stdev라는 함수가 2007까지 사용하던 함수고요. 2010으로 넘어가서부터는 stdev p냐 a냐. 근데 p는 뭐냐면은요, stdev.p는 모집단이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s는 표본 집단이라는 얘기예요. 표본 집단은 샘플이야. 지나가는 청명한테 물어봤습니다. 이게 표본 집단이고, 모집단은 대한민국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 이런 걸 모집단이라고 해요.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stdev 가로 열고 블럭 잡으면 끝나. 얘네들의 표준 편차가 그냥 나와, 이렇게 알아서. 우린 평균을 계세요 그러면 에버레이지는 함수 썼잖아요. 그러나 우린 평균을 할 줄 알잖아, 수학적으로. 그래서 귀찮아서 안 하는 거잖아. 마찬가지로 표준 편차도 어떻게 하는지 안다 할지라도 하지 마시고 그냥 stdev 안에다가 괄호만 넣어주고 블럭 잡으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라운드를 넣어주래. 근데 거기 뭐라고 했냐면, 반올림하여 100의 자리까지 표시하래. 100의 자리란 뭐야? 10의 자리에서 반올림하는 거잖아. 10의 자리에서. 그 끝에 가서 마이너스 2 쓰면 되겠네. 이렇게 쓰라는 얘기지. 이렇게 쓰라는 얘기. 이렇게. stdev가 표준 편차 구하는 거예요. 뭔지는 몰라도 이걸 수학적으로 내가 직접 연습장에다가 계산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계산하래. 컴퓨터는 시켜 먹으래. 그러면 stdv 명령 걸면 되지 뭐. 저는 용어를 좀 들어본 경험이 있으니까, 아주 예전에. 그래서 뭐 stdv 표준 편차라든지 뭐 분산인 이런 용어들을 공부한 게 있으니까 낯설지는 않아요. 그런데 손으로 계산하려면 안 하지, 못 하지. 다 까먹었는데. 컴퓨터에다 쓰면 돼요. 그리고 100의 자리까지 표시하라는 얘기는 10의 자리에서 반올림하라는 얘기잖아. 10의 자리. 그게 명시가 빠져 있는 거예요, 지금. 이해. 그래서 얼마가 어디까지 표시되는지 그걸 설명을 안 해놨잖아요, 지금. 요거만 기억하시면 되죠. 예, 이렇게 쓰면 답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표준 편차가 한번 나왔다 이런 거는 있는데, 이거 모의고사인데. 예. 문제 4번은 어떻게 되나 볼까요? 문제 4번은 이렇게 돼 있네. 생산 부서가 생산 2B라고 돼 있는 생산 B인 부서에 대한 생산량이 합계인데, 생산 부서가 생산 B라고 하려면 여기다 조건을 걸어야겠네. D 에버리지 쓰면 되겠네요. 그렇죠. 합계니까 D썸을 쓰면 되겠네. D썸. 합계니까 합계. D썸을 쓰면 되고, 여기는
생산 부서가 생산 B라고 여기다가 붙여 쓰면 되지 뭐 여기다 이렇게. 예. 그러면 는 뒷섬 최소한 요렇게는 블록 잡아야 되겠죠? 다 잡아도 되고. 그리고 생산량에 대한 합계고 조건은 생산 부서가 생산 B. 뭐 이러면 되지 뭐. 어려운 건 아니에요. 이렇게 블록을 잡아도 되고 요렇게 블록을 잡아도 되고. 생산 부서에 대한 생산량이니까 반드시 생산 부서와 생산량은 포함돼야 되고 생산 기간은 굳이 안 넣어도 상관없고 보편적으로 넣어준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고. 예. 답은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생산 부서가 생산 B인 부서의 생산량의 합계를 계산하시오.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 뒷섬 쓰면 되는 거지. 뭐 어려운 건 아닐 테니까. 예. 자, 문제 5번 한번 풀어보세요. 지금 밑에 보니까 답이 잠깐만 몇 개를 풀라는 얘기인데, 아, 성별하고 생산어를 두 가지를 풀라고. 한번 해보세요. 성별을 구하는 걸 먼저 해볼게요. 성별을 구할 때 지금 주민번호상에 있는 8번째 성별 코드가 짝수이면 여자 라고 했어요. 그럼 요걸 한번 볼게요. 여기는 지금 함수를 종류별로 나열해주고 이 중에서 하나 골라 쓰세요 라고 했는데, 이 중에서 골라서, 자, if 성별 코드가 짝수입니까? 물어봤죠. 그렇죠? 짝수입니까? 그러면 여자 아니면 남자 이거잖아요. 문제가 지금 그렇게 물어본 거잖아. 그럼 여기서 성별 코드가 짝수라고 말하는 거는 여기서 성별 코드가 뭐예요? MID 함수를 써서 B의 26번째 주민등록번호에 있는 8번째 한 글자를 1이냐 2냐 3이냐 4가 나올 텐데, 1이냐 2냐 3이냐 4가 나올 텐데, 짝수인지 홀수인지 판별하려면 MOD 함수가 들어가야죠. 그래서 MOD 함수를 넣어서 얘를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이냐, 그게 짝수란 뜻이에요. 이게 짝수냐 이거죠. 이게 짝수냐. 주민번호에 있는 8번째 글자, 8번째 1이냐 2냐 3이냐 4냐, 이것이 MOD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이냐, 그럼 짝수야. 근데 책에서는 이거를 거꾸로 해놨어요. 이거를 1로 해놓고 여기를 남이라고 하는 것 같아. 남. 여기를 여로 한 것 같고. 책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요. 뭐 위에 거나 아래 거나 답이 맞아요. 똑같은 거예요. 어차피 짝수 아니면 홀수니까. 근데 문제에서는 짝수이면 먼저를 선언해 줬잖아. 그 짝수를 처리해 주는 게 맞지. 예, 상관은 없지만. 예. 그 다음에 요 주민등록번호가 지금 1로 시작해 있잖아. 성별 코드가. 그럼 1900년대 태생이니까, 자, 나이는 어떻게 따진다? 데이트. 이 사람이, 자, 지금 보세요. 요거를 가지고 볼게요. 이게 지금 B의 25번째 셀인데, 이 사람은 1968년 07월 23일이야. 그래서 1968년 07월 23일 이렇게 나와야 돼. 그런데 어떤 사람은 3이야, 3. 3인 경우에는 달라져요. 이게 3인 경우에는 어떻게 달라지냐면은, 는 데이트 함수에 2001년 01월 25일로 처리가 돼야 돼. 그래서 이 사람은 2001년
01월 25일 이렇게 처리가 돼야 된단 말이야. 그렇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럼 이거를 처리하는 방법에서 첫 번째 데이터 함수가 들어가서 여기에 년, 월, 일일 넣어줘야 되는데 월은 쉬워요. 월은 MID 함수를 써서 B의 26번째 셀에 있는 세 번째에서 두 개를 자르면 이게 월이고 일은 MID 함수 써서 B의 26번째 주민번호에 있는 다섯 번째 두 글자를 자르면 돼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68년생이냐 2001년생이냐 01년생이냐 이걸 따져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레프트 함수를 써서, 근데 레프트 함수 쓰라는 말이 있어요? 없네. 레프트 함수는 쓰라는 말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건 레프트가 아니라 MID로 써야지 뭐. 그래서 여기다 뭐를 쓸 거냐면 B의 26번째 셀에 있는 한 글자에서 두 개를 잘라야 돼. 68 잘라야 된다고. 근데 그냥 68을 자르면 안 되고, 왜 그러면 이 사람은 1968년생이 되고 이 사람은 몇 년생이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01년 그러면 당연히 컴퓨터는 2001년이라고 판정을 합니다. 쉽게 그냥 이렇게만 처리해도 돼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제가 여기다 이거를 여기가 문제가 됐네. 1901년으로 됐네. 얘가 문제가 됐네. 1901년이 여기가 2001년 해야 되는데 여기다가 써줘야지. 여기다가 뭐를 19를 붙이던 20을 붙이던 간에 뭐라고 써있냐면 이렇게 써있어요. 여덟 번째 숫자가 2보다 크면 그랬잖아. 잘 보셔야 돼. if MID B 26번째 여덟 번째 산 글자가 이것이 2라고 되어 있는 글자보다 크면 2가 뭔데? 요거 1, 3, 2, 1, 4. 그러니까 2보다 크면 3, 4이잖아요. 3, 4. 그러면 여기다가는 2보다 크면은 20을 붙이고 아니면은 19를 붙여야 돼. 19를 붙여야 돼. 여기다 앰퍼센드로 결합할 거야. 자,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요. 여기를 잘 보셔야 돼요. 여기 있는 MID 함수로 따졌을 때는 아까는 우리가 여기다가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이냐 1이냐 이걸 따졌을 때는 그냥 얘를 숫자로 인식해요. 숫자로 얘를. 여기 있는 106의 1이 성별 코드를 숫자로 인식하는데 if 함수로 물어볼 때는 반드시 글자냐 숫자냐를 물어봐야 돼요. 얘를 그냥 2로 쓰면 큰일 나. 2로 쓰면 안 돼요. 안 돼. 얘가 글자이기 때문에 따옴표에 2가 들어가야 돼. 우리 답에도 그렇게 설명돼 있을 거예요. 답은 표시가 돼 있어. 크다라는 말은 그대로 쓰면 되죠. 그럼 이제 이거를 썼을 때 여기다가 이렇게 써주면은 2000년생인지 1900년생인지가 답이 들어가는 거지. 이렇게 길죠. 그렇죠? 길어졌어. 성별 코드는 아까 요거 써주면 되는 거고. 남자인지 여자인지. 남자 여자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답이 두 가지인데 뭐 책에 우리 적혀 있는 대로 그대로 하시면 돼요. 책에 있는 그대로 하시면 되는데 요 부분이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될 부분이 따옴표에다 2라고 써놓고 얘보다 크냐 물어본다는 거. if로 물어볼 때는 반드시 그렇게 물어봐야 되고, 요 성별 코드가 추수함수로 들어갈 때는 숫자로 인식하기 때문에 1, 2, 3일 때, 4일 때 남자 여자 뭐 이렇게 처리하는 건 똑같다라는 거. 인사점수에 해당하는 등급을 표시하래요.
그런데 계산된 등급 뒤에 등급이란 글자를 포함하여 표시하래. 예를 들면 1 같으면 1등급 이런 식으로 매기란 얘기죠. 그렇죠? 그냥 %로 쓰면 되지. 근데 이제 추수함수를 쓸 거냐, 매치 함수를 쓸 거냐, 그 다음에 인덱스 함수를 쓸 거냐. 함수 중에서 선택하고, 그 다음에 이제 % 연산자를 사용하는 건데, 자, 보세요. 추수는 뭐예요, 추수? 86이라면 86번째 걸 가져오란 얘기잖아. 그러니까 추수함수는 쓸 수가 없겠죠. 이만원 어떻게 추수함수를 다 언제 써, 이거. 이 표를 갖고 따져보라는데, 이 표에 그 추수를 쓸 게 뭐가 있어요. 인덱스는 뭐예요? 자, 86이라는 점수가 우리가 지금 등급 가져올 거죠, 등급. 이 86점이 1등급이냐 2등급이냐 3등급이냐 4등급이냐를 가져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매겨야 되느냐 이거지. 어떻게 매겨야 될 거냐 이거야. 그게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인덱스라고 하는 건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이렇게 블럭을 잡아서 만약에 요거를 가져오겠다 그러면 이 표에 네 번째 줄, 두 번째 칸 이런 건데, 이 등급을 가져올 건데, 등급은 줄은 네 줄이고 칸은 한 칸밖에 없는데, 이 86점이라는 점수를 가지고 여기서 어떻게 매길 거냐 이거야. 86점이 1등급인데 1등급이라는 걸 어떻게 여기다 구현을 해줄 거냐 이거지. 인덱스 함수를 갖고는. 그러니까 매치밖에 없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매치 함수는 어땠어요? 너 86이니? 아니. 너 86이니? 아니. 너 86이니? 맞아요. 그럼 세 번째 만에 찾았구나 이거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쓰는 인덱스 함수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매치 인덱스하는 매치 함수에서는 찾는 값 참조 범위가 있고요. 여기 옵션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옵션. 근데 이 옵션이 0이면 뭐예요? 반드시 일치하는 값을 찾을 때. 여기 86이 있어? 없잖아. 86이 없잖아. 86이라는 거는 81서부터 100 사이가 86에 끼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42점 같으면 41에서 60 사이니까 3등급이란 말이야. 그렇죠? 그럴 때 얘를 갖고 따질 거냐 얘를 갖고 따질 거냐 하는 거지. 자, 근데 옵션이 0일 때는 이런 거지만, 이제 옵션이 1일 때는 뭐냐? 오름차순. 옵션이 마이너스 1일 때는 내림차순. 이게 들어가야 돼요. 이거는 지금까지 문제에 안 나왔었거든. 요것만 주로 나왔었지. 그 자세히 보시면 내림차순이잖아요. 숫자가 내림차순이니까 옵션은 마이너스 1로 쓸 거는 알겠는데, 여기를 찾을 거냐 여기를 찾을 거냐 이거죠. 자, 100부터 80까지는 80 전까지는 첫 번째. 86은 어디예요? 100서부터 80 사이에 있는 거죠. 81에서 60일 사이에 있는 게 아니잖아. 86은 100과 100서부터 80 사이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걸 갖고 따져야 돼. 자, 그래서 여기다가 매치 함수를 써가지고 요 값을 여기서 따져봐야 돼. 여기에서. 근데 옵션이 마이너스 1. 그러면 86이니까 첫 번 만에 찾았네. 100과 80 사이에 있으니까. 만약 80이면 어때? 80이면 80서부터 60 사이니까 두 번째 만에 찾은 거고. 요게 조금 헷갈리실 거예요. 여기다 뒤에다가 뭐만 써주면 돼?
여기다가 앰퍼센드 결합해 가지고 등급만 매겨주면 되지 뭐. 등급 이렇게 매겨주면 되지. 몇 등급이라고 나올 거 아니야. 그쵸? 이렇게 나오는 거지. 어차피 뭐 해설은 우리 다 나와 있으니까 그걸 참고해서 보시면 되는데, 자 보세요. 찾는 값이 있고 참고 범위가 있는데 마이너스 1을 쓰는 거죠. 마이너스 1. 근데 마이너스를 쓸 때 범위를 여기를 설정해 줘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81에서 100 사이가 1이라고 하는 건데, 얘를 만약에 얘를 0 쓰고 41 쓰고 61 쓰고 81 쓰고 했었으면, 여긴 40이고 여긴 60이고 여긴 80이고 여기 100이면 이렇게 100을 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얘가 1등급이고 얘가 1등급이고 2등급이고 3등급 4등급이잖아요. 등급표를 이렇게 매길 수도 있던 거지. 이렇게 매기면 옵션이 1이에요. 오름차순이니까. 40에서 60까지는 아니지, 0에서 41까지는 40까지는 4등급이고 41에서 60까지는 3등급이고 61에서 80까지는 2등급이고 81 이상이면 1등급이 되는 거지. 그때 여기를 갖고 따져야 돼. 여기는 이거 갖고 따지는 거고.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좀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였는데, 기말고사 성적은 어떻게 되나 볼까요? 기말고사 성적은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건지. 성별이 남자라고 돼 있는, 저기다 성별을 남자라고, 성별이 여자가 아니라 성별을 남자라고 쓰고, 남학생들에 대한 총점에 대한 평균을 구하래. 그러면 T 에버리지 쓰면 되고, 소점 이하 둘째 자리에서 올림하여 첫째 자리까지 표시하라. 그러면 컴마 1 쓰면 되겠네 뭐. 남학생들의 총점에 대한 총점의 평균을 소수 이하 첫 자리까지 보이도록 계산하시오. 이거죠 뭐. 그러니까 라운드 업, 올림하래. 올림하래. 그 다음에 T 에버레이지, 함수를 사용하래. 그럼 이거야 뭐. 여기다 놓고 는 라운드 업 T 에버레이지 블럭 잡고 요거에 대한 평균이고 요렇게 조건 걸고 컴마 1 됐네 뭐. 뭐 책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지만은 어렵지 않은 그런 유형의 문제예요. 문제 3번은 지점이 망원점이면서 출고량의 평균 이상인 지점수를 계산하는 문제. 에버레이지 카운트 if s하고 앰퍼센드 연산자를 사용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쓰면 되겠네. 는 count if s 가로 열고 첫 번째 범위가 지점이고 첫 번째 조건은 망원점이고 두 번째 범위는 어디야? 출고량이 되나요? 여기? 출고량? 그렇죠. 출고량이 되고 두 번째 조건은 뭐다?
출고량의 평균 이상이라고 하는 것이 조건이 되겠네. 그렇잖아요. 그러면 보자고요. 여기에 지점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B16부터 B23까지가 지점이고 23 지점이고, 출고량은 C16부터 C23번째까지가 출고량이고, 이 중에서 출고량의 평균 이상이니까 크거나 같다 출고량의 평균값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조건을 걸어야 되는데, 이 평균은 함수잖아요. 함수. 그러니까 함수를 쓸 때 average 여기다가 C의 16번째부터 C의 23번째까지 이렇게 평균을 찍어주면 따옴표가 들어가면 안 되거든. 이 함수 안에는 따옴표가 들어가면 안 돼. 그래서 따옴표는 여기서 마무리 져버리고 얘를 결합해서 묶어야 돼. 그래서 크거나 같다 평균값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요런 유형의 문제 몇 번 풀어봤잖아요. 그렇죠? 예. 내가 평균값이 얼마인지 알면 따옴표 안에다 크거나 같다 뭐 200, 300 쓰면 되는데, 평균값을 모르기 때문에 average라는 평균을 써주고 크거나 같다를 따옴표로 묶어가지고 앰퍼샌드로 결합하는 수밖에 없다. 반드시. 예. 그럼 뭐 답이 나올 거예요. 이거는 두 개가 나오네. 그렇죠. 두 개. 지금 출고량이 평균이 얼마냐면은 825야. 망원점이면서 825니까 하나. 얘는 아니고 두 개. 맞네. 650 아니잖아. 평균이 875라고 했으니까 아까. 예. 그렇게. 문제 4번. 정리 포인트가 가장 많은 고객의 고객 코드를 표시하는 거예요. 자, 정리 포인트가 가장 많은 고객의 고객 코드. 자, 정리 포인트에 해당하는 고객 코드를 가져오는 거죠? 이거 쉽지. 이거 VLOOKUP 함수 써주면 되네. 예. 그래서 HLOOKUP을 쓸 거냐, VLOOKUP을 쓸 거냐, 그 다음에 스몰을 쓸 거냐, 아니면 라지를 쓸 거냐. 함수 중에서 선택하는 거지 뭐. 지금 데이터가 왼쪽에 있는 거에 대한 오른쪽 걸 가져오는 거니까 VLOOKUP을 써야 되고, 가장 많은 거를 가져와야 되는데 맥스 함수란 말이 없으니까 라지 함수를 써야 되겠고, 그렇죠? 예, 라지 괄호 열고 콤마 1 쓰면 되죠. 그렇죠? 직접 해볼까요? 는 VLOOKUP 라지 정리 포인트 중에서 콤마 1 가장 많은 값이 이 정리 포인트에 해당하는 고객 코드를 가져오라고 했으니까 두 번째 칸 고객 코드를 가져와야 되고, 반드시 정확하게 일치하는 걸 찾아와야지. 반드시 정확하게 일치하는 걸. 그러니까 맞네요. 만약에 이거 값이 더 커져 갖고 이렇게 더 커졌으면 얘가 1등인데 얘가 1등이 되는 거죠. 그렇죠. 정리 포인트가 가장 많은 포인트의 가장 큰 값, 정리 포인트 가장 많은 거죠. 그렇죠? 요거에 해당하는 값에 따라서 여기 두 번째 칸에 있는 걸 가져와라. 고객 코드를 가져와라. 고객 코드를.
근데 얘가 오름차순 나열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일치한다는 의미의 false를 써야 되겠죠. false를 써도 되고 여기다 0 써도 되는 거죠. 생략하면 안 되죠? 생략하면 안 되는 거죠. 문제 5번. 시험 접수 현황. 시험 일자의 요일이 평일인지 휴일인지 주말인지 주말인지를 표시하래.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주평일이고 토요일 일요일은 주말이라고 했으니까 자 월요일이 일로 시작하는 방식을 사용하래요. 당연히 if weekday 함수를 사용해야 되겠죠. 자 weekday는 이렇게 써요. 는 weekday 날짜가 들어가고 옵션을 1 쓰면 이렇게 쓰면은 해당 요일을 일요일인 경우에는 1, 월요일인 경우는 2 이렇게 해서 토요일인 경우에는 7로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는 월요일이 일요일이 아니라 월요일이 1로 시작하는 거를 표현하래요. 그러니까는 옵션 2를 써야 되는 거예요. 옵션 2로. 그러면 여기는 일요일이 1이고 토요일이 7이지만 여기는 월요일이 1, 2, 3, 4로 가다가 토요일이 6이 되고 일요일이 7이 되니까 6 이상이 되면은 얘가 휴일 주말이고 아니면 평일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는 if weekday 여기 해당한 날짜가 A의 27번째잖아요. A의 27번째 코드 값을 2로 따졌을 때 이 값이 작거나 같다 5라면 여기가 평일 아니면 주말 아니면 이걸 거꾸로 써서 크거나 같다 6 그러면 얘가 주말 여기는 평일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답은 이렇게 두 가지가 될 수 있어요. 우리 책에서는 보자 5보다 작거나 같다면 평일. 왜냐하면 문제가 지금 평일인지 주말인지를 표시하라고 했으니까 5보다 작거나 같으면 여기 5니까 금요일이 5잖아요. 그래서 5보다 작거나 같으면 평일이고 아니면 주말. 거꾸로 말해서 6, 7 이상 6 이상이면 주말이고 아니면 평일이고 이렇게 해도 되고. 이건 좋은 문제예요. ITQ라는 자격증 시험에서는 얘를 아주 이상스럽게 내가지고 짜증을 유발시켰는데 제대로 된 문제가 바로 이런 거죠. 위크데이를 가지고 주말인지 평일인지를 판별하는 문제. 굉장히 좋은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실전 D형 문제 1번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문제를 이렇게 풀어버린다면은 평일인지 휴일인지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걸 있잖아요. 보세요. 이 날짜를 있잖아요. 셀서식에 들어가서 요 뒤에다가 요일 코드 넣어주면 돼. A가 요일 코드니까 요일 코드만 넣어주면 평일인지 휴일인지 금방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날짜에다가 요일 표시 눌러주면 되죠. 그렇죠? 예, 여기서 하나 메모해 드리고 싶은 거는 날짜 값에 서식을 이렇게 지정해 버리면, 그러면 해당 날짜와 요일을 병행표기로 처리가 가능하다. 이렇게 하면 돼요. 날짜에 대해서 요일 코드를 넣어주면 A 넣어주면 되죠. A를 4개 써주면 무슨 요일하고 뜬단 말이야.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뜬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보다는 그냥 요일 앞글자만 나오면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써주면 되지. 뭐 이상한 문제 나왔다? 지금 1번 문제 있잖아요. 이거 요일 따지는 거 있잖아요. 이것이 ITQ 문제예요. 이 문제는 안 나올 것 같아. 예. 근데 뭐 해당 날짜에 대해서 해당 생년월일이죠. 그렇죠? 생년월일에 해당하는 요일을 표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되는, 즉 2번 방식을 사용하래. 그 다음에 요일은 토요일처럼 문자열 전체가 표기되도록 처리하래요. 추수 함수를 써서, weekday 함수를 써서 이거를 이용하래요. 자, 그러면 여기다 한번 제가 날짜를 코드를 넣어 볼게요. 여기다가 괄호 열고 A 괄호 닫고를 한번 넣어보죠. 뭐. 요일이 나왔어요. 옆에 요일을 나오게 해놓고 이제 요일을 한번 출력해 보려 그래요. 예. 자, 그러면 추수함수는 뭐라 그랬어요?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5일 때, 6일 때 이렇게 나오라고 한 거잖아요. 여기다가 는 추수라고 쓰고, 어떤 값에 따라서 이게 1이면 월요일, 2면은 화요일, 3이면 수요일, 4면은 목요일, 그 다음에 금요일, 그 다음에 토요일, 그 다음에 일요일. 이렇게 나오라고 한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여기를 뭐라고 쓰냐면, 얘를 weekday 함수를 써서 여기에 대한 B의 23번째에 해당하는 옵션을 2로 지정해주면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얘가 1이면 월요일이고 2면 화요일이고 이렇게 나가는 얘기죠. 답을 보시면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자, 이거를 여기도 요일 귀찮으니까 빼버리고, 요 뒤에다가 앰퍼샌드로 결합해서 요일 쓰면 어떨까? 그럼 월 하고 요일 붙으면 되잖아. 근데 앰퍼샌드를 쓰라는 말이 없잖아요. 이렇게 쓰면 안 돼.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앰퍼샌드 연산자를 사용하라고 돼 있으면 아래처럼 써야 돼. 위처럼 쓰면 안 되고. 이거는 앰퍼샌드 연산자를 사용했을 때 한해서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얘가 ITQ 시험에 반드시 나오는 유형 문제였어요. 뭐 잘못됐나? 추수, 위크데이. 아, B의 23번째는 B의 3번째구나. B의 3번째. 예. B의 3번째. 자, 월요일, 토요일, 금요일, 맞네. 자, 생각해보세요. 이걸 왜 이 고생 바가지를 향하면서 쓰냐고. 셀 서식에다가 요일 코드만 넣어주면 무슨 요일인지가 나오잖아요. 지금 아까 그렇게 여기다 썼잖아. 이렇게 요일 코드를 썼잖아. 여기다가 요일을 썼잖아. 근데 그 복잡한 함수를 써가지고 이 복잡한 함수를 써가지고 왜 요일을 따로 출력하고 앉아있냐고. 이거는 위크데이 함수하고 추수 함수를 접목시켜서 문제를 내려고 일부러 낸 거지, 실무에서 이렇게 다 계산하고 앉아있으면 저 같으면 쫓아내버릴 거예요. 함수는 뭐라 그랬어요? 편리하도록 만든 기능이에요. 우리가 못을 맨손으로 박을 수가 없으니까 망치라는 걸 통해서 못을 박잖아요. 그렇죠? 이거 거꾸로 망치로 손을 때리는 격이야. 의미가 없는 거야. 이거는 의미가 없는 함수야. 저는 단호하게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근데 이제 문제에서 이런 유형이 나왔기 때문에 연습을 해보는 거고. 그 다음에 문제 2번은 뭘까요? 성별 코드를 내라? 또 짜증스러운 문제가 나오네. 주민등록 번호를 이용하여 성별을 출력하시오 라고 한 건데, 예, 성별 코드가 1이나 3이면 남이거나 4면 여 라고 표현해야 돼요. if 함수하고 mid 함수하고 or 함수를 사용하래. 그러면 는 if or mid f 세 번째 여덟 번째 한 글자가 1입니까? 아니면 또 한 번 써야지. 이거 그대로 써가지고 얘가 3입니까? 1 또는 3입니까? 5화로 묶어서. 그러면 뭐라고 쓰라고? 남 아니면 여 이렇게 쓰래야지. 아니면 이거를 거꾸로 2 또는 4입니까? 물어봐서 그러면 뭐라고? 2 또는 4라고 하면 여기가 여로 들어가고 여기가 남으로 들어가는 거죠. 1 또는 3이면 남자야. 아니면 이렇게 쓰면 2 또는 4면 여자가 되는 거고. 똑같이 나와야지 뭐. 근데 실무에서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왜냐면 1 또는 3이면 남자인데 그러면 5도 있고 7도 있고 그렇잖아. 여기가 이 숫자가 아니라 A, B, C, D로 들어가면 남자가 아니면 여자로 들어가면 안 되지. 그러니까 1 또는 3이면 남자고 2 또는 4면 여자고 그 외에는 오류라고 표기하게끔 실무는 그렇게 해야 되고, 우리 자격시험에는 어차피 1, 2, 3, 4 아니면 안 나오니까, 다른 거 안 나오니까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처리해도 되고. 그 다음 문제. 문제 3번.
이게 뭐야? 와, 뭐 복잡해졌다. 소속이 격리부 이면서 영어가 80 이상 이거나 소속이 관리부이면서 전산인 90점 이상인 직원들의 합계의 평균을 계산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이야. INT를 취해주고 INT 그 다음에 T average라는 함수를 쓰래요. 평균이니까 소점에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INT를 취해줘 버리라는 거지. 그러니까 는 INT 괄호 열고 T average 이렇게 하라는 얘기지 뭐. 이렇게 하라는 얘기지. 그런데 이제 여기 조건 쓰는 데가 소속이 어떻게 됐다고요? 격리부 그리고 뭐 영어가 80 이상 크거나 같다 80. 그 다음에 소속이 관리부이면서 전산이 90 이상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 조건은 어디서 많이 봤어요 우리? 고급 필터에서 쓰는 거죠. 고급 필터는 쓰는 조건하고 똑같아요. 데이터베이스 함수의 조건이. 여기는 지금 영어가 87 전산이 65 이것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뭐 80 이상 90 이상 하고 쓸래니까 천상 고급 필터처럼 쓰는 거예요 이렇게. 는 INT T average 이 데이터들 중에서 합계된 평균을 계산하는 조건이 여기다 이거지. 조건이 좀 복잡해진 거죠. 딱 들어맞는 거지 뭐. 구입 수량의 빈도가 가장 높은. 자, 한번 볼까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나? 구입 빈도 높은 구입 총액 합계. 참네. 구입 빈도가 가장 높은 고객들의 구입 총액의 합계를 계산하래요. 자, sumif 함수를 쓰래요. mode 함수를 쓰래요. 자, 보세요. 8개 구입한 사람이 한 번 있고 9개 구입하고 8개 구입하고 7개, 6개, 8개 8개 구입한 게 3번 나왔고 7개 구입한 게 2번 나왔고 9개 구입한 게 1번 나왔으면 8개 구입한 게 가장 많은 거죠. 빈도수가 높은 거잖아 그게. 자 보세요. 여기다가 는 mod 모드 가로 열고 여기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숫자가 뭐냐 이거죠.
2가 가장 많이 발생했네. 2가 5번 나왔네. 하나, 둘, 셋, 넷, 5번. 이게 빈도예요, 빈도. 최빈값이라 그래, 최빈값. 최빈값. 가장 많이 발생하는 값이 뭐냐 이거예요. 통계학에서 나온 용어예요. 얘도 보통 필기시험에 나오는 함수인데 실기시험에 나온 거야. 어렵지는 않은 거지. 그러면 썸이프가 뭐예요? 썸이프가 범위, 조건, 합계를 구할 범위 아닙니까? 그럼 여기서 범위가 뭔데? 구입수량. 그 다음에 여기 조건은 뭐예요? 가장 높은 최빈값. 합계를 구할 범위는 어디인데? 구입총액. 그러면 구입수량이라는 값이 여기서 말하는 B의 24부터 B의 30이고 최빈값은 뭐야? 최빈값 MOD 써주면 되지. 뭐 MOD 모드 B의 24번째부터 B의 30까지고 구입총액은 뭐야? D의 24번째부터 D의 30까지고 뭐 이렇게 되겠지 뭐. 이 중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숫자가 뭐냐? 8이다 이거지. 그럼 그거에 해당하는 구입총액 합계를 구하라 이거 아닙니까? 그럼 이거 구하는 거지 뭐. 얘네들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문제 유형이 이제 함수를 나 모드라는 함수 처음 들어봤는데 이제 그게 일단은 처음에 헷갈리는 거고요. 그 지금까지 못 보던 함수가 나오니까 기분이 나쁜 거고, 두 번째는, 세 번째는 뭐야? 그래서 싫은 거야. 알고 나면 되게 쉬운 함수인데, 그런 거죠. 저장 수량. 이것도 목과 나머지 구하는 게네. 목과 나머지 구하는 함수야. 저장 수량을 하루 사용량으로 나누어서 쉽게 말하면 이제 목과 나머지를 계산해라 이거죠. 사용할 수 있는 일수가 며칠이고 남은 기간이 뭐냐 이건데 그게 목과 나머지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거지. 10일 사용할 수 있고 나머지 4일이 남았다. 이런 식으로 표기하래. 표기 방법이 이렇게 쓰라는 거지. 그럼 몫은 int 함수고 나머지는 mod 함수지 뭐. 근데 괄호를 열어야 되니까 뭐를 앰퍼샌드 연산자를 사용해야 돼. (380을) 12로 나누면 돼요. 는 int 380을 나누기 12 이게 몫이고 는 mod 모드 380, 12 여기는 콤마를 써주는 거예요. 얘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니까 그러면 는 int g의 24번째 나누기 h의 24번째 그럼 이게 몫이 나오고 여기에다가 앰퍼샌드에 괄호 열고 나머지가 들어가야 되니까 mod g 24번째 컴마 h 24번째 그 다음에 앰퍼샌드로 괄호를 닫아야 되는 기능이 들어가야 돼요. 한번 해볼까요? 31일 사용하고 8일 남는데 자
int는요 어떤 값에 대해서 양수일 때 소점 이하를 넘어 소점 이상을 벗어나지 않는 수를 만들어 주니까는 여기는 계산을 직접 써야 돼. 얼마 나누기 얼마 이런 식으로 얼마 곱하기 얼마 식으로 계산을 해야 되고, mod는 어떤 수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란 개념이 들어가 있는 함수이기 때문에 컴마로 a, b 제수 p 제수를 구분해서 써야 되고, 그게 좀 다르다는 얘기죠. 그게 다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나열하시면 가능할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 종강이죠? 예, 이제 여러분 진짜 고생 많이 하셨어요. 코로나 때문에 중간에 막 꼬여가지고 기간도 연장이 되고 막 그랬는데, 예, 다음 시간까지 월요일날까지만 한 번 더 고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